플래닛 IX의 실무 위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11월 7일 날 오픈하기로 되어 있는 이 메타버시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땅 사느라고 돈 쓰고 또 뭐 승급하느라고 몸값 높이느라고 돈 쓰고 이래저래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직 오픈하지도 않은 메타버시라는 상품을 들고 와서 11월 달에 오픈할 거니까 지금 살아라. 이거 대책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리더들은 메타버시를 미리 구매를 해놓습니다. 왜 그랬냐? 이건 크라우드 역사가 반증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크라우드원이 2009년 8월 1일 날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나왔던 역사가 있죠. 2020년, 2021년, 2022년. 곧 있으면 진짜 만 3년이네요. 만 3년 동안 크라우드원이 지나오면서 보여주었던 역사들을 보면은 제 입장에서 단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크라우드원은 약속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고 그 로드맵은 제휴사인 플라넷 AX마저도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 로드맵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요. 놀라운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로드맵 속에도. 그럼 이 메타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시대의 흐름에 분명히 따라가는 상품일 것만은 거의 분명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타버시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어, 신성장 동력인 암호화폐와 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인터넷 생태계 그러니까 웹3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NFT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들을 거래하기도 하고 그들을 거래하는데 좀 더 재미가 있도록 게임 형태를 띠면서 진행을 해가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거기 이 메타버시가 오픈하면서 사용될 거래 토큰, 거래 코인을 버추얼 옵션, VO라는 형태로 미리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한 사람들은 또 조금이라도 더 큰 몸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이것은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비단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크라우드원이 처음 창립하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어떤 전통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먼저 가입한 사람, 하루라도 더 빨리 가입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크라우드원의 일관적인 행태였습니다. 지금 메타버시는 125%의 버추얼 옵션을 더 줍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100원어치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덤으로 125원어치를 주겠다. 언제까지? 보시다시피 하루 9시간 51분 33초 후까지 125%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버추얼 옵션이라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가입한 이후에 내가 이메일을 등록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입한 회원의 수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시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은 처음에는 이메일 만나면 일반인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 상태를 보건대는 크라우드원 회원만 메타버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옵션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구입하지 않았는데 26개의 버추얼 옵션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 26개의 버추얼을 언제까지? 3일, 17시간 후에 다시 청구하면 또 26개를 받을 수 있죠. 이분은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9만 명이 이후에 들어온 거 보면은 초기에 하여튼 간에 이메일을 등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52개의 고초를 받았으니까 2주 동안 26개의 고초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이 현금이죠.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우리들이 구입한 금액을 비추어 보건대는 1버추얼 옵션이 1유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돈이죠. 52유로잖아요. 말하자면은 이것이 11월 7일까지 계속 앞으로 몇 개월 후인가요? 앞으로 5개월, 5, 6개월 후까지 계속 주마다 나오니까 이건 꼭 받아가셔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자, 내가 가입해놓고 잠자고 있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파트너들을 메타버스에 이메일을 등록시켜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몇 달 후면은 아니면 뭐 그 전이라도 충분히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원금을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그냥 제가 예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래닛 IX를 보면 알 수 있죠. 플래닛 IX를 우리가 작년 4월 달에부터 구입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7개월 동안 땅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더니 우리가 크라우드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OPU로 혹은 뭐 CPU로 송건성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입찰에 들어온 개수를 올려 입찰자한테 다시 보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내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 내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무료 가입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자들에게 메타버스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메일을 등록하십시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훨씬 더 가치로운 돈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메일 가입하시라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알죠 이제 이분은 가입을 하시고 10만 명이 넘었죠. 지금 100만 명이 넘었죠.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분이 패키지를 구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26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19만 원짜리 패키지를 구입을 하셨다면 이분은 일주일에 86개를 받았을 거야 아마. 86개를 이렇게 쭉 누적이 되니까요. 근데 이분이 80만 원짜리 스케일업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116개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19개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우리 리더님들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19만 원으로 가입을 하셨던 분이 자기가 가입한 후에 150만 명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시간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내일 뭐 또는 한 달 후, 뭐 석 달 후에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일한 방법 돈 놓고 돈 먹기예요. 369 게임을 하시는 거죠. 돈 놓고 돈 먹기 말고는 그렇게 단시간에 큰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상품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해놓고 시간 속에서 이들이 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들한테 선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안에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상품을 개발을 하고 11월 7일 날 맞춰서 연말 맞춰서 오픈을 하고 그것이 몇 개월
이제 원하는 사람은 메타버시 속에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축적해 놓았던 일주일마다 받아놓았던 리워드 보너스 버추얼 옵션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주어지는 버추얼 옵션들이 아마 이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D등급에 아마 버추얼 옵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19만 원짜리 스케일업을 스타트업을 가입하신 분, 스케일업을 가입하신 분, 뭐 파워하우스 또 유니콘을 가입하신 분은 이 비율에 따라서 아마 주어지는 버추얼 옵션이 분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나죠? 이것이 매주 들어오는 것이 0.5%가 스페셜 그레이드로 들어온다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크겠죠. 제가 생각에는 이 메타버시라고 하는 상품이 아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지분이나 영향력을 크라우드원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크라우드원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동안에 크라우드원이 걸어왔던 역사, 그죠? 역사와 그리고 크라우드원이 진행을 해왔던 플래닛 IX의 흐름, 그 조류들을 되짚어 본다면은 글쎄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메타버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한테 하다못해 스타트업이라도 꼭 가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려를 하셨으면은 이것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돈인 것 같지만 분명히 나중에 재산화 되어가지고 우리들한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전달해 주셔도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상품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메타버시에 대한 비전은 대강 말씀드렸고요. 플래닛 IX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로그인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하죠. 지금 휴대폰에서 로그인하기가 굉장히 좀 난점이 있을 거예요. 특히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메타마스크가 상당히 좋고 원활하게 잘 풀렸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안 되는 예. 같은 지갑에 니모닉을 2개, 3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갑과 플래닛 IX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잠깐 연결됐다가도 끊어질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지갑에 깔려있는 니모닉을 백업을 시키셔야 됩니다. 백업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니모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발나게 중요해요. 응? 니모닉을 잊어버려서 지금 12월 16일자의 지갑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회사가 발표로는 16억 8천만 개의 픽스 중 회사 추산으로는 약 1%, 1억 6천만 개 정도 픽스가 지금 주인을 잃어버린 땅이 됐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픽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 하나하나는 그 땅 안에 등기부 등본이 들었어요. 등기부 등본이. 그 등기 번호가 무엇이냐? 우리들이 지갑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 땅 하나하나의 NFT에
우리들의 지갑 주소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사에서도 플래너엑스 본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니모닉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니모닉을 잘 백업을 해놓으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니모닉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카톡 나와의 대화, 나와의 카톡 나와의 대화에 넣어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니모닉을 백업하는 방법은 스폰서에게 물어보시면은 간단하게 복사해가지고 백업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백업을 지갑에 있는 모든 그 주소들의 니모닉을 백업을 해놓으신 다음에 메인 주소들, 메인 니모닉 하나만 남겨놓고 컴퓨터로 옮겨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전에는 굉장히 좀그 PC에서 여러 개의 파트너들 계정을 같이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소들이 막 뒤엉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이 비트킵이요. 비트킵은 그것이 안 얽히게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이디가 아니라 지갑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지갑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계정들은 로그인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라 제 아이디 BNS 1441과 그리고 제 파트너 아이디 두 개를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갑을 추가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갑을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이 폴리곤을 열어놓고 지갑 추가하고 기존의 지갑을 가져오게 하고 여기다가 니모닉 번호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그다음에 IXT에 주소를 한번 집어넣으면은 그냥 가볍게 끝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아이디하고 일치하는 그 프렌드 IX 계정만 열리기 때문에 주소가 혼재돼 가지고 생기는 불상사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갑이 비트킵인 것 같아요. 비트킵이 그리고 상당히 속도도 빠르죠.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그죠? 트러스트 월렛, 뭐 메타마스크, 아임 토큰, 뭐 비트킵,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지갑의 본질은 지갑 주소도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면 니모닉 12번에 12단어예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플래닛 IX를 가입시키고 웹3 지갑을 사용할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니모닉입니다. 니모닉 12자리가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메타마스크는 뭐고 트러스트 월렛은 뭐고 비트킵은 뭐냐? 얘들은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니모닉 그 12단어에 메타마스크 옷을 입히면은 메타마스크 지갑이 되는 것이고 비트킵 옷을 입히면은 비트킵이 되는 것이고 트러스트 월렛 옷을 입히면은 트러스트 월렛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초에는 좀 트러스트 월렛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메타마스크가 잘 안 돼요. 또 어느 때는 또 아이엠 토큰이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또 사용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래픽이 걸릴 경우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다가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비트킵은 최근에 등장한 지갑이죠. 최근에 등장한 웹3 지갑입니다. 더군다나 비트킵이 플래닛 IX와 협약을 맺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플래닛 IX가 비트킵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지갑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이 트러블룰이 적용되는 이런 그 거래소에는 상당히 안성맞춤으로 된 지갑이에요. 일단 사용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플레인 IX 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빅팁 처음 가입했을 때 가입자 수를 보니까 1만 몇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당히 좀 서브 여유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피트킵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져왔던 뭐 다른 지갑들의 문제점들이 뭐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바꾸는 건 권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지갑들이 좀 말썽을 부리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지갑이 비트캡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래닛 IX에 처음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여기가 주소가 개수가 짜져 있으면은 이제 지갑하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들어갈 곳이 게임이죠. 게임에서 지금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상당히 많죠. 드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알람. 응? 드론 돌리고 나서 6시간 후로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돌릴 수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넷엠파이어를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각자 따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인커밍 비드, 입찰, 들어오는 입찰이죠. 이 들어오는 입찰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제 수시로 정리를 해요. 수시로. 들어오는 족족 정리를 해요. 그건 뭐 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입찰을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 땅을 0.1개에 사겠다고 들어오는 또라이가 있죠. 그런 또라이들은 바로 디클라인 비드, 입찰 거부를 바로 해가지고 없애버립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디클라인 비드를 하기 전에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 땅을 누가 7개 사겠다고 들어와. 그럼 이거 참 애매하죠. 그잖아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15개는 받고 싶은데 7개면 팔기도 애매하고 안 팔기도 애매해. 주변에 있는 땅도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입찰가를 내가 정해가지고 대밖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제가 한번 여기에서 제가 아이디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다른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이 제 아이디고 이분은 그 땅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이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바뀌면서 지갑으로 바로 로그인이 되죠. 굉장히 편해졌죠. 이게 지갑이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한번 그 인커밍 비드가 하나라도 들어왔는지 한번 보시게. 그러면은 제가 사업 설명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남겨놓는 건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정리를 다 해버렸네. 이분도 안타깝게 안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인커밍 비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들어오면은 디클라인 비드, 입찰을 삭제하십시오. 입찰을 거절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커밍 비드가 들어오면은 수용을 해갖고 파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가격이 참 애매한 경우에는 내가 가격을 정해가지고 되돌려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올려주시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서울 땅을
나한테 5개 사겠다고 들어왔을 때 내가 15개로 새로 다시 올려놓으면은 그분이 딱 보고 15개는 좀 심하고 내가 꼭 필요한 거니까 한 12개 정도에 주면 어떻겠냐 라고 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협상이 되는 거죠. 어? 그게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즐거움입니다. 재미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한 번씩 이 땅거리 하시는 분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땅거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를 좀 많이 느끼셔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자, 인커밍 비드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커밍 비드에는 아주 애매한 경우, 가령 뭐 주변에 랜드마크가 있는데 내 땅이 뭐 한 20개, 30개 들어와 있다.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하다. 그런 한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인커밍 비드는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트레이드 히스토리예요. 트레이드 히스토리. 트레이드 히스토리. 그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할 때 어디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폴리곤스캔닷컴. 폴리곤스캔.com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땅을 팔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랬는데 이 트레이드 히스토리가 다시 이 플레인 다이엑스에 안착이 되게 되면서 보니까 내 첫 번째 거래부터 그 전에 내가 첫 번째 거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가 이렇게 다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트레이드 히스토리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마 여기는 아니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기밀은 아니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1등급 땅들은 전부 다 10개 다시 걸어 놓습니다. 좀 싸게 들어오는 경우는 10개 다시 걸어놔요. 10개 다시 걸어 놓으면은 이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사시더라고요. 다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는 이제 거의 그 어, 에어리어를 모으는데 치중을 하고 있어서 음, 사시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많은데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어, 이 플랜 AS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이 나는 어떤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땅을 모아서 에어리어를 만드는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적정 가격에 처분하여서 IXT를 모으고 IXT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서 IX를 통하여 재화를 축적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음, 보면은 이렇게 자 이제 트레이드 히스토리에 보면은 녹색으로 들어온 건 내가 판 것이고 빨간색은 이제 나한테 내가 산 거죠. 내가 산 땅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클릭을 하면은 예전에는 십자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주소만 클릭하면은 내가 산 땅의 위치로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리고 축적을 좀 줄여보면은 이렇게 내가 산 땅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디에서 어느 땅이 거래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많은 리더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동일한 가격에 쫙 걸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내 땅이 팔리고 사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격을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걸 연결하면은 굉장히 가격이 커지니까 이 세 개를 비싸게 걸어놨다가 그죠? 이 세 개의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드 히스토리에 가서 내 땅을 확인한 이후에 이 땅을 거래하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시냐? 뒤로 가셔가지고 인벤토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의 목록, 나의 땅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거래하고 싶은 땅을
클릭을 해서 가령 이 땅에 사졌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 땅만 이렇게 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만약에 사졌다면 이 네 개는 아마 안 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한 개가 연결이 되면은 이 땅의 가치는 훨씬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어, 좀 머리를 쓰시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음. 이게 이게 뭔지조차도 이게 개념을 모르면은 이 플랜 IX가 재미가 없거든요. 플랜 IX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그 원천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원천으로. 여러분, 플래닛 IX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딛고 서 있는 지구, 이 땅덩어리, 지구를 똑같이 복사한 제2의 지구를 웹 공간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만들어 놓은 지구는 지구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형태도 똑같습니다. 이 제2의 지구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땅을 디딛고 서 있는 이 제2의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플래닛 IX 공간에서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러면 니들이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강이라도 느껴보고 싶으시면은 몇 번을 말씀드렸겠지만 꼭 영화 한 편을 보십시오. 어떤 영화냐? 201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플레이어 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069년, 아마 2069년일 거예요. 2069년 지구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2069년을 살아가는 지구인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활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팬데믹을 경험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보신다면은 진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만들었던 그 고글이 거기에서 등장하거든요. 아마 그 모델을 따르지 않았냐 싶어요. 그 레드 플레이어 오마주도 그, 그 마크 저커버그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시면은 뭐가 좋냐? 이 플래닛 IX의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제2의 지구를 만들 이유가 뭐냐? 자, 이 제2의 지구에서는 탄소 공격, 또 기후 변화, 또 기후 온난화,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발암 물질 등 환경 오염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추구할 대체 공간을 찾게 되죠. 그 대체 공간으로서 플래닛 X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세상에 돌아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공간들은 거의 반 이상은 인터넷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간파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을 먼저 선점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그 플랫폼, 가상의 플랫폼에 많은 유저들이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많은 유저들이 모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뭘까요? 돈이에요, 돈. 응? 어떤 플랫폼에 과연
가장 큰 돈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이 많은 돈을 가지려면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그렇습니다. 유저 수예요, 유저 수. 응? 유저 수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들 크라우드원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플래닛 IX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플래닛 IX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다종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래닛 IX에 들어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분명히 조성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플래닛 IX는 3년 이상은 붙고 있거든요. 음? 점점 더 거래는 활성화될 것이고 지금 현재 쳐다보지도 않는 무수하게 많은 유저들이 있겠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플래닛 IX가 제시할 것이다. 응? 그때까지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 돼요. 모두에 말씀드렸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이들이 말하는 로드맵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또 발표했던 대로 지도의 속도도 향상이 되었고 또 깨끗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들의 전략대로 이들의 시뮬레이션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물론 뭐 1, 4분기 한다는 것이 뭐 5월, 6월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대로 기술을 완성해가면서 이렇게 진행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을만한 회사다.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발맞춰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음, 트레이드 히스토리를 자주 이용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거래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인벤토리의 기능이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아까 어떤 질문을 하셨더라? 집차 들어온 거 개수를 올려서 입찰자한테 다시 보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그거 내가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입찰이 들어온 게 지금 아유 아직도 없네. 입찰이 들어오면은 입찰이 들어오면은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이 만약에 나한테 3개 입찰이 들어왔다. 이 입찰이라고 보십시오. 입찰이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은 컨티뉴라고 써져 있어요. 컨티뉴라고. 그리고 컨티뉴를 누르면은 여기 리스트가 나옵니다. 리스트 혹은 비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를 누르면은 이런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인커밍 비드에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0.1기에 팔겠다고 2기에 팔겠다고 들어온 것을 나는 한 10개 팔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그 적정가에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정 가격으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것을 3일 입찰, 일주일 입찰, 한 달 입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찰을 하셔도 됩니다. 입찰을 하시는 분 중에 강정에 제가 최근에 제로를 한번 봤는데 이분은 입찰 최저가를 0.1개로 해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입찰에 들어오신 분들이 오히려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가격이. 음, 입찰은 그런 식으로 입찰 가격을 입찰 최저가를 상당히 낮게 매겨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입찰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매매 거래가 안 되니까 너무 낮은 액수로 가면은 너무 낮게 팔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놓으면은 적정 가격에 팔릴 확률이 높은 가격이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해놓으면은 그 이하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고정 가격으로 입찰을 해놓습니다. 고정 가격으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15개, 10개에서 한 20개 사이를 내놓는데요.
15개를 이렇게 입찰을 내놓고 리스트를 걸면은 비트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인창이 뜹니다. 승인창이 뜨면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가 이제 체크 표시가 우리가 제일 좋아해야 될 색깔이 뭐라고요? 녹색 좋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석세스 하고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정가로 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내가 15개에 내놨다고 하더라도 고정가로 내놨다고 하더라도 입찰이 들어오신 분이 15개는 좀 심해. 나는 12개 사고 싶어 하고 12개로 대입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가로 해놓게 낮은 가격의 입찰 가격 말고 높은 가격의 입찰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고정 가격으로 입찰을 해놓는 것이 서로 가격을 상충해 가면서 맞춰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대답이 듣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대부분 적정 가격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나한테 입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인커밍 비드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리토리 만드는 방법이야. 테리토리를 저도 이미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럼 플래닛 IX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데는 참.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된 게 이거예요. 종 보이죠? 종에 빨간불이 켜졌으면 네가 안 읽은 새로운 소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종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내가 안 읽은 것만 보겠다는 이쪽으로 좀 옮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2.5개에 샀다. 2.5개 샀다. 8개 팔았다. 2.5개 샀다. 12개 샀다. 해가지고 사고판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고판 내역뿐만이 아니라 드론을 돌린 것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트레이드 원래 말고 누가 내 입찰을 거부했다. 내가 4개를 넣어놨는데 입찰을 거부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입찰을 거부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2.5개 내놨는데 이 사람이 디클라인. 내 입찰을 거부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내 지금 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자세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입찰을 2.5개짜리 입찰을 거부했으면은 이걸 누르면은 그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그 픽스가 나오고 여기 십자가 표시를 누르고 이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을 내 입찰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 여기를 입찰가를 조금 더 올리면 되죠. 2.7개. 5등급 땅이니까. 이거 아니네요. 자, 여기 메트로폴리탄 픽스. 자, 이렇게 가격을 조정해서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트레이드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은 사고 팔리는 것만 나오는데 누가 내 입찰을 거부한 내역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거래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잘 못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까지 이 종 모양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종 모양을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터를 활용을 해서
내 땅을 팔 때, 내 땅을 내놓을 때 에, 굉장히 좀 필요한 기능들이 이게 필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필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닥 쓸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래를 할 때 뭐 사람에 따라서 활발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가령 인커밍 비드에 누군가가 땅을 입찰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땅을 클릭을 하고 인벤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가령 뭐 이 땅이 나에게 5등급 땅이 뭐 0.5개 입찰이 들어왔다. 응? 그러면은 이 땅 주변을 봐야겠죠. 왜 봐야 돼요? 음, 주변에 랜드마크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땅들이 몰려 있는가 안 몰려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봐야 돼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주변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이 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주변의 땅들 중에 이제 노란색 선 가까이 가서 노란색 점들이 많죠. 노란색 점들이 이제 땅 가격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갖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은 이 사람들이 입찰을 내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이 땅을 눌러보면 번들이죠. 번들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입찰가를 이 주변의 시세를 알려면은 번들보다는 픽스 고정 가격으로 내놓은 픽스들의 가격을 알아봐야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이 다 번들을 묶어갖고 내놨나 보다. 어머나, 뭔 이런 일이 다 있지?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5등급인데 이분 5개 내놨네요. 그럼 보통 이제 그 많이 거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강 가격들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2, 4, 6, 8장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음? 2개, 4개, 6개, 8개, 10개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냐. 그럼 그 정도 가격선에서 팔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20% 해가지고 팔면은 뭐 적정 가격에 파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 혹시 랜드마크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내 땅들이 몇 개나 있는가. 근데 이 땅들이 나한테 유용성이 있겠는가? 라고 봤을 때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벤토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 모든 땅이 이렇게 쫙 나와요. 필터에 들어가서 show only pics on map. 이 지도에 보이는 내 땅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내 땅만 나옵니다. 이 땅들 다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5등급 땅이니까 뭐 팔 생각이 있다면 고정 가격 우즈베키스탄 뭐 한 3.5개 같은 가격으로 3.5개씩 내놓는 겁니다. 여기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에게 그 인커밍이 들어왔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이 사람 사겠죠. 그리고 이제 땅을 넓혀가다가 필요하면 또 내 땅은 또 살 수 있겠죠. 이게 처음부터 막 있는 땅 없는 땅 다 내놓을 게 아니라 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차츰차츰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겠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침에 한 번 하시든지 저녁에 한 번 하시든지 3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30분만 투자하시면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인커밍 비드, 내 주변의 모든 땅들을 전략적으로 사고하면서 내놓고 사고 팔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내가 시작하면은 이 시간에 올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만큼 활발하게 돌아가질 않거든요. 물론 이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면은 또 이야기가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필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쓰셨으면은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필터를 사용해서 내가 뭐 1등급 땅만 보든지 2등급 땅만 보든지 3등급 땅만 보든지 4등급 땅만 보든지 5등급 땅만 보든지 이렇게 국가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다 보시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나중에는 인커밍 비드가 들어와도 내가 못 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필터를 한번 써놓고 원위치를 시켜놓지 않으면은 인커밍 비드가 안 보여요. 어? 아주 뼈아픈 실수를 하시게 되죠. 그래갖고 좋은 땅 다 놓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이 필터를 한번 사용을 하셨으면은 클리어 필터를 꼭 하십시오. 모든 필터를 원상복구 시켜 놓으십시오. 이렇게 클리어 필터를 하시고 다른 창들을 보셔야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플랜 IX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러분들 꼭 한번 백서를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백서를. 백서 보기 전에 우리 테리토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거래가 되네 안 되네 해도 제가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저는 그 3개월짜리에 3,000개, 6개월짜리에 1,600개를 스테이킹 해놨습니다. 근데 이 16일 지났죠? 16일 만에 31개니까 아마 1,000개당 한 0.7개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근데 여기는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들어오죠.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스테이킹이 시작되었을 때 여기에 넣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보신 분들도 있으셔요. 고트 테리토리로 가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전드 2명이었잖아요. 8명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레전드를 전 세계에서 8명만 만들어놨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는데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8명인 거예요. 2등급은 얼마 전 처음에 4월 22일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5월 22일까지 두 사람인가 나오고 그 사람도 5천 개씩 받았죠. 근데 지금 14사람 나와가지고 714개 6월 22일까지 몇 명 더 늘어나겠죠. 3등급은 130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 어디야 폴리곤 스캔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플래닛 IX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다고.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요. 폴리곤 스캔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토큰은 그러니까 폴리곤 스캔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토큰의 순위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ERC20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토큰이고 ERC721이 소위 말하는 NFC입니다. NFC 거래량을 보시면은 전 세계 폴리곤 스캔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 투 원 게임들 보시면은 이제 독보적인 일이죠. 거의 78,000개 78,000개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번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량이 다른 여타의 게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독보적으로 1위죠. 계속 아마 1위를 갈 거예요. 물론
NFT 거래량 중에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은 NFT 거래소입니다. 오픈시를 포함한. 근데 NFC를 통해요. 이게 게임을 통하여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원, P2E 게임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독보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 플레인 다이스입니다. 페가시 이것도 게임이고요. 레전드 오브 킹덤 이것도 게임입니다. 오픈 메타는 잘 모르겠고요. 이 허물 수 없는 거의 그 성벽과 같은 굳건한 게임 이건 뭐 몇 년씩 수백 년씩 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들을 플레이어수가 가볍게 앞서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일반인들이 아직 포함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크라우드원 회원으로만 이 정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을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일반인 유저들이 어디를 들어오겠냐 이 말이죠. 어디를. 뭐 재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물론 폴리곤 스캔만 NFT 순위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폴리곤 스캔도 있고 뭐 이더 스캔도 있고 뭐 스마트 체인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게임을 하는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를 다 뒤져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플래닛 IX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뭐 게임도 안 되고 지갑도 안 열리고 뭐 로그인도 안 되고 그런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플래닛 IX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분도 놓치지 않고 오후 10시에 끝내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1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어쩌다가 보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가서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플래닛 X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백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요 쭉 가보시면 여기 로드맵이라고 있어요. 로드맵으로 가보시면은 불행하게도 이 로드맵은 번역이 안 돼. 번역이 안 되는데 휴대폰에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팝하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국 교수님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구글을 번역은 존나 구려. 막 문법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아. 근데 팝하고는 네이버에서 만든 번역 프로그램이라 세계의 모든 언어들을 한글로 번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번역기가 제가 생각에는 팝하고인 것 같아요. 팝하고를 깔아놓고 휴대폰으로 여기다가 사진을 찍으면은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무서워하지 마세요. 영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플래닛 IX도 영어인 상태로 놓고 그것을 외우든지 눈으로 글이 그려갖고 읽으시든지 될 수 있으면 영어인 상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에러 소지들이 확 줄어듭니다. 무대에 말씀드려야 된 부분이었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래요. 자 보세요. 이 플래닛 IX가 요새 업그레이드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업그레이드를 계속 간단 말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어디서 해요? 웹사이트에서 하겠죠. 웹사이트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넘어가요. IX라고 쓰는 검정색 동그라미. 글이 넘어가거든요. 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지갑으로 넘어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통해서 플레인 다이엑스에 접근하지 마세요. 절대. 지갑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저 트러스트 월렛이겠죠. 트러스트 월렛 D 앱을 통해서 지갑으로 접근하면 로그인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휴대폰에 깔려있는 IX 앱이요. 앱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구글 아니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플레인 IX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밖으로 저장한다고 하면은 앱으로 저장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바탕화면에 저장이라고 안 적어져 있고. 그것 또한 어플리케이션 앱이에요. 깔지 마세요. 지우세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세요. 크롬 브라우저가 뭐가 좋냐면은 웹3 지갑이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일한 대안이에요. 가장 올바르게 빠르게 플레인 IX에 접속하시고 싶으시면 어디로요? 크롬 브라우저. 태극기 모양의 동그라미. 요거요. 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꼭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아요. 아직도 플레인 IX 못 들어가신 분 많은데, 김승현 선생님, 센터를 가세요. 센터를 가셔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가까운 센터를 찾으셔서, 전국에 있는 스폰서들이, 전국에 있는 선배 사업자들은 다 스폰서입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일단 먼저 센터를 찾아가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휴대폰에서 트러스트 지갑과 연결해서 입찰 거래가 가능한 건지, 개동 로딩만 걸리든지. 오늘 또 제가 여러 건을 봤는데요. 삽질해야 될 것 같아요. 맞고 품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지갑들을 사무실에서 연결을 해드렸는데 맞고 품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 차례를 거쳐가지고 접속을 시대가 딱 한 번 접속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 없어요. 대신에 트러스트 지갑에 여러 사람의 아이디가 있으면은 그 지갑과 플레인 IX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한 지갑에 여러 개가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시면은 충돌이 생긴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태는 그래요. 근데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그 데스크탑 PC에 비트킵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데 몇 개까지가 원활하게 돌아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명까지는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쪽지로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질문이나 오버에서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오늘 공식적인 사업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플랜 IX나 크라우드 원이나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이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시 동안 질문이 없으시면 건강한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